2025년 2월 23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위험하고 이 위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요거에 큰 거고 미국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조금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왜 고점 놀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게 시점이 이번에 떨어지는 게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에 실적이 분명히 나올 건데 좋은 기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정석인데 일요일 말에 대통령의 또 무리수들이 이제 터지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가 터지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진정한 찐고점이 아닐까. 당분간에 몇 년 동안의 찐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여기 박스권에서 놀다가 이제 여기서 밑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서 꽂힐 수도 있는 그 구간의 제일 고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상태는 요거 동일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 중단될 것 같은 느낌의 인플레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은 30대 30으로 갔고 원달러율 만에 안정화됐고 1,4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정상은 1,300원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CDS는 동일하게 그냥 보합세로 유지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니라 트럼프의 정책이 주가를 흔들어지는 원인이고 자산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달러 강세는 우리나라한테는 위험한데 이제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경기 침체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우리의 전체적인 위험은 이제 기업은행에서 이제 2.7조 브런드 부채권의 사조 다시 또 나왔다. 그런 거. 지금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고 그중에서 옥석이 나오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도 이런 위험관리 사항이 또 일어날 거예요. 결국에는 시장이 무너지면 가상자산이 내려가면서 그거와 그 연결된 나스닥이 무너지고 S&P 같이 무너지고 반도체도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지금은 이제 GPU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고 그런 게 일어나는데 양자컴이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또 가상화폐 위험이 한번 올 거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가상화폐의 본질은 사라지진 않을 건데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높은 위치를 맞는데 이 비트코인이 한번 개발된 거잖아요. 이게 해킹이 가능할 거고, 결국에는 새로운 양자컴 기반의 비트코인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또 새로운 성과가 나오고, 그때도 새로운 기회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이름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먼저 선점하면 양자컴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10년이죠, 10년. 10년 내에 나오면 가상자산이 폭락되지만 얘가 새롭게 또 요구되고 또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이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환율 금리, 국채 금리 안정세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일단은 한계 기업입니다. 수신 잔액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제2금융급 위험이 되는 거고요. 상호금융은 31.5일 이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2.5%, 20%. 그래서 지금은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아파트 연락도 없고 대출을 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신용자들이 이제 충분히 나오지 않는 거죠. 전 정부에서 제일 안 좋게 하는 거는 뭐냐면 현금 지원성 지원을 안 하고 대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거를 비율을 반반을 하든지 현금성 지원은 매번 경계성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세금 면제를 못하지만 현금 지원하면은 결국에는 고소득 있는 사람들은 못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스피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출이 늘수록 좀비 기업 늘어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참 이거를 그러니까 우량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나오게 해야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아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은 그냥 이게 상처 환부를 약으로 처리할 거를 암환자 처리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기급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나라과 비교해도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보수적인 전통의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가 안 올라가고 4%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고 이미 침체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냐 이 게임이고요. 미국이 지금
전부 다 자국에서 공장을 증설하잖아요. 가행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려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래요. 좀 안 좋은 내용이라서. 그리고 국제공조는 힘든 사항이고요. 이게랑 연결되는 사항이에요. 그 내용도. AI 역습, 중임금 노동자 실업, 이게 이 캐시가 터지는 쪽의 사람들이 이제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추경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철도 지하 사업들에서 토건 사업이 이제 일어나야 되고요. 도내 건설업 최악 경기표 동일하게 있는 거고요.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40대, 50대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고, 한국 경제 성장률도 1% 원래 나왔고 이걸 추경으로 막아야 됩니다. 동일하게 연결고리가 있고 감행과 가능 등또 경기 자체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잖아요. 요금리 4.5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 4.5입니다. 3.5도 아니에요. 3.5일 때도 위험 상황은 툭 떨어지는데 4.5니까 한 1, 2%의 극차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모든 그 IT 업종들, 혁신과 관련된 업종들이 미국에 다 있다. 노르자인은 미국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조금 견제가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하지만 쉽지는 않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급락이 일어났고요. 위험자산 회피 상향으로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위에서 고점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이 좀 강화됐고 인플레가 관세가 높아지면 인플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화가 동시에 상승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충격파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이제 전체적으로는 하락이지만 부동산이 꿈틀꿈틀한 거는 자연스럽게 중국이 하나의 경제권이잖아요. 그간 이제 5% 7% 상승했으니까 이게 비정상이었죠. 그 거대한 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정상으로 간다는 건 2, 3%만 돼도 성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미국 부동산은 힘들고 이게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많아지니까 고임금 노동자 들은 이제 그 고임금에 해당되는 지분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프리미엄 적정 지역은 오히려 구조조정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한 지역은 오르는데 그러지 않고 구도심 같은 경우 힘들어지는 게 동일하게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후변화 이번에 하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의 영향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점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녹색입니다. 미국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다음 주 초에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면 일단은 급락이기 때문에 2, 3일은 지켜보고 대응입니다. 2, 3일 지켜보고 급락이 내려가는데 반대 매매까지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 매수를 살짝 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매수는 아니죠. 언제 팔지를 고민하는 구간으로 왔습니다. 350까지 왔기 때문에 360 넘어가면 무조건 일부는 팔 예정이고요. 그렇게 대응할 겁니다. 여기 언저리에서 적정 비율로 가져가고 반대로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에 대한 해지 자산들은 그대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지 자산에 관련해서는 삼성을 썼는데 삼성이 이제 만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자산을 같이 겸용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위원 점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